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이 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과 태국의 외교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기자는 한국의 정부의 대응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한국은 현재 매우 위태롭고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CNN 방송국에 입사한 신입 피자인 앤서니 존슨입니다. 기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며 저는 열정으로 언제나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큰 이슈를 다루겠다는 각오로 출근했고 어디든지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싶었고 제가 다루는 보도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어진 취재 과제는 저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뤄야 할 주제는 한국이 어떻게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이해는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국처럼 휴전 중인 나라, 아직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동양의 작은 나라, 분단된 상태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만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을 배우고 그 나라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제를 맡는 것이 저에게 불리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 관심 밖의 나라였고 이런 주제가 과연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제가 맡은 일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피할 수는 없었고 이 과제를 통해 제 능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태국인들이 왜 한국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저는 취재를 통해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읽어보니 태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나았고 의료, 교육, 교통 등 모든 면에서 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받는 최저임금조차 태국의 대졸 초임보다 두세 배나 높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왜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되었고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마약 유통, 성매매, 그리고 사기, 결혼 등의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들의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경한 대처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SNS에서는 한국 금지 운동이 확산되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이 작은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저 취재를 빠르게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강렬했습니다. 한국은 질서정연했고 공항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공항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놀랐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영어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준비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처음 마주한 것은 공항의 크기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미국의 주요 공항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대형 전광판과 길게 이어진 보안 검색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안을 오가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 그곳에 서 있던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곳의 사람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재할 때는 언어 장벽이 컸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전쟁 후 복구 중인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복잡한 교통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한 나라임이 분명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습니다. 거리마다 화려한 간판들이 가득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복잡함 속에서 정리된 질서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규칙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첫날을 보내며 저는 이곳에서의 취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어야 할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 사회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적인 요소도 포함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주제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단순한 전쟁 후의 나라가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며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재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고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처럼 빠르게 발전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카페와 상점,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 쇼핑몰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무를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저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여 추방하는 절차를 철저히 밟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만나야 할 첫 번째 사람은 한국 정부의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과 태국 사이의 긴장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국인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든 이유는 경제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태국에서 대졸 초임을 받는 것보다 두세 배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적으로라도 한국에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태국인들 중 일부는 마약 유통,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 내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즉시 추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금지 운동이 확산되었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러한 감정이 두드러졌고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취재를 진행할수록 저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태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매우 세련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처음 가졌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 문화적 힘을 가진 나라였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서울 시내를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어디서든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낮과 다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속도와 에너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문을 열고 다시 한번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저는 점점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저에게 주는 강렬한 인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나라,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인하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불법 체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히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감정과 외교적 갈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서도 자국의 안전과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한 시민 단체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를 연구하고 그들이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감수하고라도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태국인들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먼 길을 건너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의 삶은 늘 불안하고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태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약 유통, 성매매, 사기 결혼 같은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인들은 태국인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입국 심사를 시행하고 불법 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이 사회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어떻게 이토록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이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전쟁 중의 참혹한 사진과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저는 한국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딛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그 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지금의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고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끈기와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저는 한국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경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지만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체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태국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도전 속에서도 저는 한국이 보여주는 해결 방식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시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끈기와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앞으로 제가 어떤 기자로 성장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이 나라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재를 위해 한국에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가 저에게 주는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취재의 대상이 아닌 제가 배우고 존경하게 된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도 직원들은 언제나 친절했고 저와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 친절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그들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구조와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큰 발전을 이루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태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매우 깨끗하고 시간에 맞춰 정확히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흔히 경험했던 교통 혼잡과는 다르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혼란스럽지 않았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제가 취재 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이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교육, 의료,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발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들의 과거와 상처를 잊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미래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룬 모든 성과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그냥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였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돌아가서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본 것들은 앞으로 제가 기자로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취재가 저에게 단순한 취재의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히 취재 대상이 아닌 제가 꼭 다시 와야 할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취재하러 왔지만 다음에는 꼭 여행자로 이곳에 다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저는 이 나라를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때 저는 이미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배울 것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지혜는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저는 이 나라와 더 깊은 연결을 맺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떠올렸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저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그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배움을 준 나라였고 저는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